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의 유저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문의할 것이 있어서 부동산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께서 저와의 첫 통화에서 혹시 아나운서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페이스북에서 나온 전화번호 식별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걸자마자 저의 직업과 전화번호 이름이 뜨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가 있을 거고요. 전 세계에 가 있을 건데요. 그런데 제 직업과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받아본다는 게 굉장히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당장 들어가서 제가 가입할 때 입력했었던 전화번호를 삭제했습니다. 페이스북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알림이 뜨고 있지만 저는 전화번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설립된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인데요. 바로 영국의 정치 데이터 분석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했었던 대선에서 8만 7천 명의 페이스북 유저 데이터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했다라는 사건입니다. 지난 10일 마크 저커버그가 바로 의회 출석해서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페이스북은 자구책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용자의 그러한 사생활 정보 노출에 대한 사건, 그러한 건수들을 신고를 한다면 4만 달러를 주겠다. 우리 돈으로 4,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자구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과연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미국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규제하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각국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쌀, 원유로 불리고 있습니다. 원유를 이용해서 우리가 등유, 경유, 휘발유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화학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들을 만들듯이 데이터를 가공하면 여러 가지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에서 타겟팅 광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향을 파악한 개인적인 성향에 딱 맞는 맞춤형 상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난제로 여겨졌었던 여러 가지 의학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신산업을 어떻게 앞으로 규제해 나갈 것인가인데요. 유럽에서는 벌써 규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25일부터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인 GDPR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가 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기업에서 활용할 때 반드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주지시켜주고 인지를 시켜줘야 한다라는 것의 내용을 담은 그러한 규제안입니다. 내가 당신의 정보를 사용할 텐데 괜찮으신가요? 당신의 사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의 기업 영리에 맞게 사용할 것인데 괜찮으신가요? 동의하시나요? 라는 것을 주지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최대 글로벌 매출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부분을 유럽 이용자에만 맞추지 않고 글로벌 이용자들까지 확대시켜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장 규모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부터 앞으로 2, 3년간 2018년부터 앞으로 2, 3년, 2020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빅데이터 시장 규모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사태로 정부 규제 가능성이 대두가 되게 되면서 이러한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의 성장 탄력이 둔화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 전 세계 기업들 53%가 빅데이터를 기업 영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시키는 데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이 꺾이게 될까요? 수천 개의 소매업체들을 파산시키고 있다라는 힐난을 받았었던 아마존, 그리고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우버와 테슬라,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각을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입니다. 영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마차 산업과 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신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6.4km 이하로 달리게 했고 승무원을 3명 태우게 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가 등장할 때는 앞에서 깃발로 신호를 보내는 조수가 있어야 자동차가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영국은 자동차 산업이 수축됐고요. 거의 자동차 브랜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영국 브랜드 없으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교통 법규를 마련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키웠고요.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제 패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기술 발전의 순기능을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야 유리하다는 점 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